일부의 보도에서는 홍 감독님의 대응에 상당 불만을 표출했다는 선수들의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나온 다음부터 선수들 편에 섰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인터뷰 보이콧 사태에 대해서 선수들을 충분히 이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은 것은 전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선 교수님, 네. 전술의 일환이었다라는 설명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술이라는 것은 경기 당일날 예,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번 월드컵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대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스타팅 멤버를 또 선발했던 감독의 선택, 그리고 또 교체 멤버로 선수를 또 투입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져서 모든 것이 경기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 병역 문제 때문에 한 언론사에 ENG 카메라에 녹화됐던 것이 그 오디오가 유출되면서 이제 큰 문제로 이제 야기가 됐던 그랬었죠. 것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 홍명보 감독이 얘기를 했듯이 그 문제는 경기력과 무관하다. 그리고 또 이재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를 마지막 경기 때 스타팅 멤버에 넣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요. 예. 객관적 시각에서 본다면 많은 축구 전문가들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지금 세계적인 축구 그 감독들도 손흥민 선수를 전반전에 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 여론이 형성됐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이번 그 청문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해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소통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뭐 어쨌든 인터뷰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수를 기용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했는데요. 근데 갈등의 크기라는 게 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싶기는 합니다. 신문선 교수님. 근데 뭐 다른 의견은 있었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게 다른 의견이 이견이고 이게 갈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지만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은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요. 자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언론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문제 때문에 선수 간의 갈등 문제만 얘기를 하는데 저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왜 선수단 자체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단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감독이 있었다면 그 미디어 쪽에서는 인터뷰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뉴스를 전달을 해야 되는 창구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선수들과 디스커션을 해서 그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이 안 됐다는 것은 분명히 대표팀 내 갈등적 요소가 내재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뭐 젊은 선수들은 이제 인터뷰를 좀 재개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 같고 그대로 보이콧을 지속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홍정 감독이 판단하기에는 이것 때문에 갈등은 없었다. 그냥 다른 의견일 뿐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은요. 바로 홍정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법인카드 내역이 아닌 개인카드 내역을 준비했습니다. 뭐 코치가 가까이 살았고 그래서 사적으로 쓴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침을 보면요. 지침은 왜 만듭니까? 지침을 지키지 않으려면. 의원님, 제가 아까 좀 오해를 했는데요. 제가 협회에 있는 법인 카드를 쓴 내역은 제가 없었는데 제가 그동안 같은 장소에 쓴 제 내역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까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수증이 바로 첨부가 되고 거기 인원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해명이 안 되는 그 인원이 있거나 뭐 문제가 되면 그 소명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법인카드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쓴 내역을 가져왔다라고 해서 좀 이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요. 예, 신문선 교수님. 그 법인카드는 대표팀 감독에게 업무 추진비 성격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용 범위에 대한 금액도 정해주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법인카드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빌지라고 그러잖아요. 영수증을 줍니다. 그 영수증은 축구협회에 제출이 돼 있는데 그것이 왜 어제 장소에 자기가 쓴 그 개인적 카드에 대한 영수증 갖고 나왔다? 그것이 어떻게 법인카드 유형에 대해서 그것을 입증해야 할 수 있는 그 서류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문제는 사실은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홍명보 감독의 주장에 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법인카드 문제는 소명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홍 전 감독의 선임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됐었던 게 선임 과정에 특혜가 있었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정몽규 전 회장은 홍 전 감독을 1순위로 추천받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감독 선임 네, 이임생한테 그냥 보고받고 임명한 겁니까? 그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요. 정현상 회장 사임하고 어떻게 이임생한테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한테 감독 선임 권한을 이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걸 묵인한 건 해당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전력 강화 위원장 그 정혜성 위원장께서 저에게 1순위로 홍명보 감독을 그 추천했고요. 추후에 다시 두 외국 감독도 면담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 사이에 그 사임하셨습니다. 처음에 국가대표 감독 선발할 때 몇 명의 리스트업을 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98명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홍명보 감독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국내 감독은 리그를 시작하기 없었죠? 전에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돌아왔습니까? 누가 넣으라 그랬습니까?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제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일단 제가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전력강화위원들에게서 위임을 받아서 1순위로 결정했다 얘기를 했고요. 정몽규 전 회장은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임명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에는요. 홍 전 감독을 1순위로 추천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후보들을 접촉했는데 결렬이 됐던 것 같고요. 3일 뒤에 10번째 회의가 열리는데 1순위로 포함된 이런 명단이 좀 올라갔다는 겁니다. 신문선 교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처음부터 1순위는 아니었고 갑자기 추가된 이 배경이 궁금한 건데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속 시원한 해명이 안 나왔어요. 사실 어제 청문회에서도 국민들이 알고 싶었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죠. 저는 일부는 거짓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선택했던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요. 2024년 벌써 2년 전 그 상황이 되고 있죠. 문체부에서 특정감사를 통해 가지고요. 크린스만 영입할 때와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했을 때 감사를 했었습니다. 예. 전력강화위원들도 다 인터뷰를 했을 거고요. 그 결과 그 탑다운 방식으로 크린스만을 선택했다는 것은 확정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학 입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서류 접수도 하질 않았어요. 시험도 보질 않았어요. 근데 면접을 하고 대학에 입시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면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도 앞서 강조를 했지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깊은 이야기를 정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어제 답답함이 더해졌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